여기는 스테이지 28이라고 로보트 태권브이 있는 그 카페고요. 데이트하기 좋은 곳이야 여기? 소위 박스카라고 불리는 기아 자동차의 소울 보러 왔습니다. 모델은 3세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에 2008년인가 2009년도에 1세대가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벌써 10년이 소울도 출시가 된 지 10년이 지난 그런 차량인데, 사실 소울은 국내보다는 북미, 미국 시장에 더 인기가 있고 선호하는 그런 모델이기도 합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100만 대 이상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 박스카가 그 일본 브랜드들이 먼저 좀 선보이고 판매를 주도했던 그런 차량이기도 한데, 이 소울이 등장하는 동시에 미국 시장에서 박스카는 소울이라는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고, 그 정도로 미국에서는 꽤나 인기가 좋고 또 호응을 받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풀체인지가 돼서 신형 모델을 선보였기 때문에 디자인이 이전 모델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선은 예전에는 약간 두리뭉실하고 그랬던 디자인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행 세대 모델은 상당히 날렵한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눈매가 상당히 날카로워졌고, 여기 지금 LED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사구로 처리가 돼갖고 좀 더 하이테크적인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도 보여주고 있고요. 요 밑으로 이제 데일라이트가 자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밑으로는 안개등하고 턴시그널 자리하는 그쪽이고요. 요 전 세대 모델은 이쪽 이 상단부 쪽으로 그릴이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그릴이 하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테이크 부분이 마련이 됐고, 위치가 하단 쪽으로 옮겨지면서 크기가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그리고 좀 기하학적인 패턴 넣어줘서 디테일을 살려준 부분이 있고요. 쪽으로 봤을 때 좀 더 공격적이고 강인한 그런 인상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디자인적으로는 이전 세대 모델에 비해서 확실히 좀 존재감을 만들어준 그런 전면부 디자인을 그려내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요. 측면부는 이 소울이 가지고 있는 박스카 형태,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금 디테일을 다듬은 그런 형태를 보여주는데요. 이전 세대에 비해서 전폭만 동일하고 나머지 부분 다 키웠습니다. 사이즈가 좀 더 커진 그런 몸집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라인 그려놓은 것도 좀 더 윤곽을 잡아서 근육질 몸매를 조금 더 만들어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후면부도 이전 형태를 가지고 가긴 하는데, 이 테일 램프가 예전에 좀 도톰한 형태로 이렇게 세로 형태로 돼 있었죠. 근데 지금은 안으로 좀 더 치고 들어왔습니다. 후면부를 감싸는 듯한, 거기에 스포일러, 상단 스포일러하고 연결된 형태를 보여줘서 일체감도 주면서 좀 더 차가 넓어 보이고 안정감 있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형성한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밑에 디퓨저 부분에도 머플러를 중앙으로 몰아서 조금 더 스포티한 그런 느낌을 주는 형태로 변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트렁크는 이쪽에 버튼이 있거든요. 여기 터치하면 열리는 개폐된 형식이고, 전동은 아니고 수동 개폐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간은 뭐 밑쪽이 좀 많이 파져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수납 공간 쓸 수 있고, 또 현재처럼 2열 시트도 폴딩이 되기 때문에 박스카 같은 경우에는 실용성 자체가 강조되는 모델인데, 그 공간은 장점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행차장 자체도 좀 어두워서 잘 보이실진 모르겠는데, 2열은 공간은 지금 1열 시트는 어느 정도 포지션하기 좀 편한 상태로 놔뒀고, 2열에 왔을 때 레그룸은 주먹 하나 반 정도, 제 기준으로 그 정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헤드룸도 넉넉합니다. 이렇게 좀 박스 형태로 차 자체가 뒤에까지 좀 서 있는 편이다 보니까 주먹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서, 공간적으로는 세그먼트 대비, 크기 대비 괜찮은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2열에서도 시트 열선은 2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시트는 그렇게 서 있는 형태는 아니고요. 막상 착석을 하면 꽤 괜찮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모니터가
10.25인치예요 그래서 그 얼마 전 탔던 그 팰리세이드 거기 있는 모니터 사이즈하고 동일합니다. 화면을 3개로 나누는 형태까지 지원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시원시원하게 보여주는 이 형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운드 무드 램프,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소울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이코닉한 그런 스피커가 무드등이 좀 조명이 되는데요. 그게 사운드 무드 램프라고 해서 이전 세대에도 이건 있었죠. 근데 이렇게 음악을 키면 그거에 따라서 빛이 바뀌는, 근데 컬러 테마가 6가지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밝기 단계도 할 수 있는데 뭐 미드나잇이든 카페든 로맨스든 미드나잇 한번 해보고, 조명은 뭐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이 색깔이 바뀌네. 여행. 스피커에서 램프를 보여서 무드등을 펼쳐준다든지, 이렇게 음악에 따라서 아니면 테마에 따라서 조명이 비춰주는, 빛을 가지고 좀 감성을 주는 그런 디자인이 더해진 게 보여지고요. 디자인 자체가 동글동글합니다. 여기도 동글하고 여기도 동글, 여기도 동글, 여기도 동글, 여기도 동글. 귀여워.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봤을 때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있는 것 같고, 하나 좀 특이한 부분이 여기야. 여기 이게 뭐지? 스피커야. 스피커하고 에어벤트하고 같이 돼 있어. 이거 바람도 나온다고? 아니, 그 옆에가 에어벤트지. 자, 그리고 현대차는 대부분 다 여기 있잖아. 근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을 하나 만들어서 요 위에다 만들어놔. 여기 무선 충전. 그럼 여기 또 공간 쓸 수 있거든. 이런 건 잘해. K3도 그렇고, 이렇게 연결하면 이거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바로 연결할 때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스타트 버튼 여기 있고, 통풍 시트하고 열선 시트 다 지원을 해주고,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서 선택할 수 있고, 핸들 열선이 여기 있어. 이거 조금 특이해. 이쪽에 있지 않고 이쪽에 핸들 열선이 있고,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서 셀렉트 할 수 있고, 총 3개 노멀, 에코, 스포츠 이렇게 3개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되고, 사이드는 핸드 브레이크 돼 있고, 하나 또 생긴 게 여기 누르면 팝업식 헤드업 디스플레이, 요게 하나가 추가가 됐더라고. 요거는 이제 코나 했을 때 봤던 그 방식이야. 그러니까 전면 유리에다가 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판을 하나 올려주고 거기다가 헤드업을 쏴주는 그 형식,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고, 실내 디자인은 간단히 체크를 했고요. 또 장기 시승할 때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행, 차는 타봐야 되니까 주행 해볼게요. 신형 3세대 소울 타고 나왔습니다. 주행은 한 1시간 반, 2시간 내외 왕복하는 짧은 정해진 코스라, 자세한 얘기는 차후에 또 장기 시승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좀 더 자세히 들려드리고, 이번에는 어느 정도의 느낌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풀체인지 신형 모델답게 파워트레인부터 완전히 변화를 했는데요. 3세대 소울이 출시가 되면서 뒤에 단어를 하나 더 붙였어요. 그게 바로 부스터라는 단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해줬는데, 그래서 이전 세대보다는 박스카 형태이긴 해도 좀 더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파워트레인으로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1.6 가솔린 자연흡기하고 1.6 디젤 이렇게 2가지 트림으로 제가 운영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1.6 터보입니다, 가솔린이. 그리고 EV 전기차 신형 소울은 이렇게 2가지 트림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고요. 현재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1.6 터보 가솔린 그 모델입니다. 1.6L 터보 가솔린 엔진을 품고 있고, 변속기는 7단 변속기가 체결이 되어 있고요. 최고 출력은 204마력, 최대 토크는 2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워트레인은 K3 GT, 그 다음에 아반떼, 스포츠, i30 N9 이게 다 두루 경험을 해봤던 그 파워트레인이라 좀 익숙한 구성이기도 한데요. 근데 다 차량마다 조금 세팅은 다르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소울에서도 조금 세팅이 다른 게 느껴지는데, 우선은 반응 속도가 괜찮아요. 이렇게 가속 페달을 조작할 때도 그렇고, 변속 해당 단수에 맞춰서 변속이 맞물리면서 출력, 힘을 전달해주는 그 느낌도 그렇고, 리스폰스에 대해서는
꽤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준준형에서도 부족함이 없던 이 파워트레인이 소울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좀 더 화끈해진 게 아닐까, 이렇게 좀 더 재밌어진 게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 요소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소울을 거동시키는 데 있어 갖고는 전혀 부족함이 느껴지진 않고요. 가속 페달을 조작할 때마다 바로바로 반응을 보여주고 움직이는 이 부분도 괜찮아 보입니다. 잘 나갑니다. 포지션은 꽤 높아요. 시트를 최대한 밑으로 위치를 조절을 해놔도 어느 정도는 높이가 있게 설정이 된 편이라서 세단하고 SUV의 한 사이, 아니면 SUV에 조금 더 가까운 그 정도의 시트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운전할 때 시야의 답답함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전방이든 사이드 측면이든 사각지대가 그렇게 잡히는 그런 부분도 뭐 최소화된 것처럼 보이고요. 운전하는 데 있어서 딱히 불편함이 느껴지거나 그런 부분은 보이는 것 같진 않습니다. 돌아 나가면 약간 롤이 느껴집니다. 차 자체가 세단 형태는 아니고 박스카 형태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게 위쪽으로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박스카들은 달릴 때 좀 그런 약점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는데, 이전 세대보다는 이 불안감이 다소 좀 개선된 것 같긴 한데, 거동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별히 이전 세대보다 좀 타이트한 면을, 하드한 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좀 롤이나 이런 게 억제된 게 보이는데, 조금 더 과격한 주행이 들어가면 롤은 느껴지는 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박스카 형태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 같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제동력 같은 경우에는 일상주행에 있어서는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진 않을 것 같은데, 밟는 대로 일정하게 답도 주고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약간 후반, 중후반 쪽으로 좀 담력이 몰려있는 게 아닌가, 적응이 되면 크게 불편함이 느껴질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핸들 같은 경우에도 이 밑둥이 잘린 형태예요. 뒷겉으로 해서 조금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을 해줬고, 가죽을 감싸놓고 림의 크기나 그립 잡혔을 때 그립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딱히 불편한 점이 보이는 것 같진 않습니다. 이게 이질감이 느껴지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좀 바뀌었어요. 이 녀석도 저속에서는 약간 묵직하고 속도가 올라가면 약간 가벼워집니다. 이게 뒤바뀌어야 되는데 지금은 괜찮거든요. 속도가 20에서 30 이렇게 돌아 나갈 때는 괜찮은데, 그 이상 좀 속도가 올라가서 한 80, 90, 100 이 정도 되면 또 조금 가벼워져요. 좀 노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세팅이 속도나 아니면 주행 환경에 따라서 조금 더 강도가 바뀌는 그런 세팅으로, 좀 피드백도 조금 더 더해주는 그런 세팅으로 바뀌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는 박스카, 실용성을 주로 하는 그런 용도의 차량이긴 하지만, 이게 좀 체급 세그먼트에 비해서는 화끈한 좀 퍼포먼스 위주의 파워트레인이 적용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실용적으로 사용을 하다가도 좀 더 재밌게 차를 가지고 놀 수 있는 이런 역할이 하나 더 추가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제 시승 마치고 원래 출발지였던 스테이지 28로 되돌아왔는데요. 정해진 코스에 2시간 남짓한 시승이라 어느 정도 대략적인 이야기만 먼저 드렸고요. 조만간 좀 어느 정도 길게 만나보고 소울 부스터 시승기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양성국입니다. 우리 또 자동차 전문 TV 레알 TV 여러분들 많이 시청하고 계신데, 더욱더 재미있는 소식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레알 TV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레알 TV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레이싱 모델 한서울입니다. 저희 레드 RPM 레알 TV 많이 시청해 주세요.